누구나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혼자 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마음이 지쳐간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대화를 나누고 미소를 주고받고 함께 웃고 나서야 겨우 하루를 살아냈다고 느끼는 삶. 겉보기에는 충만해 보이지만 실은 점점 텅 비어가는 삶입니다. 고독이 두려워 사람 사이를 기웃거리며 살다 보면 정작 자신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어릴 땐 부모가, 자라면서는 친구가, 사회에 나와선 동료와 타인이 우리를 떠미는 방향으로 삶을 결정짓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늘 누군가의 기준에 끌려다닙니다. 사람 사이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말하지만 정작 지혜는 혼자 있는 시간에만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울림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고독은 종종 회피나 패배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고독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습니다. 타인을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소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결정입니다. 사교성이 뛰어나다는 건 누구와도 잘 지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타인의 온도에 휘둘리는데 익숙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마음은 타인의 시선 앞에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사교의 핵심은 타인과의 조화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지키기 위해선 사람들과의 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고립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조차 늘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삶은 결국 지혜롭지 못한 선택입니다. 사교성은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며 불합리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마치 인간관계란 이름 아래 가장 약한 자의 기준에 모두가 맞춰야 하는 현실처럼 말이지요.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선 먼저 혼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교제가 언제나 해롭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교제를 당연한 의무처럼 여긴다면 거기서 생기는 불행도 감당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매달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멀어지지 못합니다. 고독을 외면한 삶은 결국 진실한 관계도 깊이 있는 사유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저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하루하루의 반복일 뿐입니다. 사교성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자주 어지러워지고 자주 불안해지고 쉽게 흔들립니다. 당신의 평정을 해치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들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운다는 건 나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익힌다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절망이 아니라 굳이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정입니다. 가장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무리하게 어울려야만 한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부터 천천히 되물어야 합니다. 정말 외로워서인가요? 아니면 외로워 보이고 싶지 않아서인가요? 지금 이 고요함이 당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듭니다. 분명 말을 주고받고 웃고 떠들었는데 돌아서면 이유 없는 공허함이 따라옵니다. 이게 진짜 나였을까? 지금 들은 이야기들이 과연 내게 필요한 것이었을까? 인간은 말로 서로를 이해한다고 믿지만 말은 때로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소리는 깊이를 앗아가고 지나친 설명은 오히려 감정을 무디게 만듭니다. 조용한 사람을 어색하다고 느끼는 건 우리가 고요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교적이지 않다는 말은 때때로 결핍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단단한 형태의 충만함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이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적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이 가라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물이 맑을수록 더 깊이 보이듯 마음도 고요할수록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하려 애쓰고 이해받고 싶어 하며 때로는 침묵이 불편해 허튼 말로 시간을 채웁니다. 그런 대화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사유는 말이 멈춘 그 순간 고요한 침묵 속에서 비로소 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대화가 끊기면 관계가 멀어진다고 믿고 함께 있어도 말이 없으면 어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진짜 가까운 관계는 침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되는 공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 그 안에서 사람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사교성이란 명목 아래 우리는 자꾸만 말하게 됩니다. 굳이 설명하고 해명하고 웃고 맞장구 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진짜 내 목소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더불어 산다는 건 말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침묵을 존중할 수 있는 거리가 유지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사유는 사라지고 마음은 점점 바닥을 드러냅니다. 고독한 사람은 그 고요함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길을 묻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사유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든 만남이 생각을 넓혀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를 빼앗는 만남이 더 많습니다. 타인의 말에 맞추려는 순간 우리는 자기 생각을 조용히 접어둡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타인의 언어를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사회성은 미덕이지만 지성을 침묵하게 만드는 사교성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생각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정돈되고 말은 조용한 사람에게서 더 깊게 나옵니다. 고요함이 부족할수록 사유는 얕아지고 깊은 판단은 사라집니다. 지금 나의 말은 정말 내 생각에서 비롯된 걸까요? 아니면 타인의 말에 반응하느라 지쳐버린 언어의 그림자일까요? 하루에 한 번쯤은 말 대신 생각으로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비로소 내 안에 중심이 생기고 사유가 시작됩니다. 사교성이 많아지는 만큼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멀어짐이 결국 삶의 고통이 됩니다. 조용히 사유하는 시간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은 외로움도 통제할 수 있고 사람 사이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대화가 아니라 잠시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레 교제의 규칙이 생깁니다. 누구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누구 앞에서는 그 주제를 피하고 또 누구에겐 맞장구를 쳐야 하며 어떤 사람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암묵적인 약속들이죠. 그렇게 맞추고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본 모습은 뿌옇게 흐려지고 맙니다. 교제란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안의 모서리를 조금씩 깎아 타인의 형상에 끼워 맞추는 일. 이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은 사소한 짜증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피로로 축적됩니다. 타인에게 맞추며 살아가는 일이 불편하면서도 또 외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작 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는 마음 편하지 않고 어쩌면 억지 웃음과 침묵 속에서 감정의 조각들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의 시간은 줄어듭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생각은 뒤로 미뤄지고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느라 내 감정은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를 느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점점 텅 비어갑니다.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고음에도 귀 기울일 여유가 없고 깊은 감정에도 이름 붙일 틈이 없습니다. 교제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많은 강제와 고충과 위험을 동반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기 위해선 마음을 열어야 하고 감정을 조절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타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흐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무수한 긴장과 배려와 억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사는데 필요한 조건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불행한 건 외롭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와 함께할 줄 몰라서일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보다도 감정의 간격이 큽니다.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애쓰다 보면 자꾸만 나를 줄여야 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사소한 의견 하나에도 눈치를 보고 기분을 맞추기 위해 진심을 감추고 그렇게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들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이 작아지고 무뎌집니다. 사교성이 좋다는 건 결국 타인의 기대에 잘 반응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대개 우리가 감당하기에 과도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타인의 욕망을 짐작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삶은 자주 왜곡된 자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는 진짜 내가 아니기에 늘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는 결코 중립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고 마음을 나누는 동시에 상처도 입습니다. 특히 불합리하거나 도덕적으로 불편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단순히 시간이 아깝다는 정도를 넘어 정신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리고 나의 가치관마저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어느새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성은 이런 교제의 위험을 본능적으로 회피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독이란 그런 면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고독은 타인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여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세상과 나 사이의 거리감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게 되고 자기 판단이 아닌 외부의 기준에 삶을 맞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원한다면 그 시작은 사람들 속에서 벗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고통은 사람들 사이에서 옵니다. 겉으로 웃으며 속으론 울고 함께 있는 척하면서도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는 그 괴리. 그런 고통은 오직 혼자가 될 용기를 가질 때에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자신을 이해하며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쳐있는 당신에게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쉼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건 말과 만남이 아니라 조용한 고독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말해야 한다. 저렇게 웃어야만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참아야 한다. 저런 생각은 꺼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남는 건 이상하게도 피로함 뿐입니다. 그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그 말이 항상 옳다고 믿는 순간부터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타인과의 교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도 말하지만 실은 대부분의 만남은 우리를 더 깊은 고독으로 밀어넣습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고 분위기에 끌려다니다 보면 어느샌가 내 생각과 감정은 흐릿해지고 나라는 존재는 그저 반응하는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사교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때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자기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잘 어울린다는 건 그만큼 자주 자신을 접고 있다는 뜻입니다. 늘 상대에게 맞추는 삶은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게 만듭니다. 조용한 사람, 혼자 있는 사람, 비사교적인 사람은 종종 이상하거나 불편한 존재로 취급되지만 오히려 그런 이들이 더 온전한 내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자주 만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생각에 더 귀 기울이고 집단의 분위기보다 내면의 평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회성이 중요한 시대라고들 말하지만 그 말은 점점 더 외로워지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어울려야 한다는 강박,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무의식, 그 속에서 우리는 자주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 맙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다릅니다. 어울린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고 대화한다고 해서 이해받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수많은 대화 속에서도 철저히 혼자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을수록 더 고립된다는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독을 선택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소음을 멈추고 흐름을 끊고 모든 기준을 내려놓은 채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선명해집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비교하거나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안에서 비로소 진짜 평정이 시작됩니다.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강렬하지만 불안정합니다. 잠시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건 아니며 대화가 잘 풀렸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깊이는 오히려 침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감정, 그런 것들은 사교성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진정성보다 겉모습에 더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잘 웃고, 잘 말하고, 잘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결국 피로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필요합니다. 내 감정과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말에 상처받고 있는지, 무엇을 포기하면서까지 어울리려 하는지, 그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고요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사교성이 많을수록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타인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의 감정이 결정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자존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은 그런 외부의 변화에 덜 휘둘립니다. 사교성이 문제가 되는 순간은 그것이 내 마음의 평정을 앗아갈 때입니다. 스스로가 중심을 잃고 타인의 말과 시선에 끌려다니기 시작할 때 그 사교성은 더 이상 삶의 윤활유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상처받고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큽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고요한 시간,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 안에서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진짜 고통은 고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외로움을 면피하기 위한 동행인지 그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독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나를 좋게 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나치게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 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많은 말과 행동이 나답지 않게 변해갑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게 두렵고 배제되는 게 두렵고 소외당하는 게 두려워지는 순간부터 사람은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 체면은 처음에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면이 너무 단단해져서 결국 스스로도 그 속에 갇히게 됩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진심을 숨기고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자존심을 잃지 않기 위해 애써 웃습니다. 그 모든 행동들이 자신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타인을 위한 연극일 뿐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의 가치가 되어버린 순간 나는 더 이상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체면과 명예가 내 인생을 대변하는 이름표가 되면 삶은 점점 피곤해지고 두려워집니다. 내가 한 말보다 남들이 나에 대해 떠드는 말이 더 큰 힘을 가질 때 그 세상은 지극히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불합리함에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누군가가 나를 흉보았다는 이야기만으로도 불면의 밤을 보내고 괜한 죄책감과 억울함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은 타인의 헛된 말일 뿐입니다. 마치 당나귀가 나를 발로 찼다고 해서 그 당나귀에게 복수해야 할 이유가 없듯이 말입니다. 체면과 명예에 매달리는 삶은 결국 외부 평가에 휘둘리는 삶입니다. 나는 내가 아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삶은 점점 불투명해집니다. 체면은 무너질까 두렵고 명예는 훼손될까 불안하며 그래서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지, 내 말이 어떻게 해석될지, 어떤 오해가 생길지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이상 위로가 아닌 또 다른 긴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삶은 평정이 없습니다. 언제나 타인의 눈치를 봐야 하고 스스로를 검열해야 하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체면을 버릴 수 있을 때, 명예에 휘둘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오해받더라도 설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나에 대한 왜곡이 있더라도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 그것은 연습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들이 나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강박, 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집착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누구도 완벽하게 이해받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인정받고 싶어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며 나쁜 말은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 바람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체면과 명예의 허상에 갇히게 됩니다. 고귀한 정신은 그런 허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명예를 지키려 애쓰지 않고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필요 없는 설명이나 변명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삶이 말해줄 것이라 믿고 조용히 걸어갑니다. 명예가 필요 없는 삶, 체면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온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내가 나를 아는 것만큼 분명한 기준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오해가 있어도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명예가 아니라 신뢰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이들이 결국 가장 깊은 곳에서 빛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분노합니다. 자신을 깔봤다는 이유만으로 밤새 이를 갈고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정말 필요한 감정일까요? 단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가 아닌 타인의 평가에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중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무시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들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어떤 이들은 헛소문 하나에도 소송을 불사하고 누가 자신을 욕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 외치며 법정에 끌고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야 할 건 그 명예란 도대체 무엇인가입니다. 진짜로 명예로운 사람은 과연 타인의 말에 그토록 민감할까요? 자신의 진심이 아닌 남들이 떠드는 이야기들에 자신의 가치를 의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삶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에 따라 꾸려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누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웃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하고, 누가 내 이름을 망가뜨리려 해도 나 스스로가 괜찮다면 그걸로 충분해야 합니다. 체면에 집착하는 사람은 사실상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겉을 포장하고 싶어 하고, 내면의 공허함을 외적 명예로 덮으려 듭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평가에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체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껍데기일 뿐이고, 명예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도 쉽게 조각날 수 있는 허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진짜로 내세울 만한 것이 내 안에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닌 타인의 존경을 강제로 요구하려 듭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태도, 그것은 결코 존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명예라는 이름의 아집이고 자존감이 아닌 자존심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존재하면서도 주변에 신뢰를 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도 그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평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내면에서는 분노에 휩싸여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소수일지라도 그들과의 관계가 나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체면이나 명예는 결국 나 아닌 타인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목을 매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꼴이 됩니다. 삶의 주도권은 남이 아닌 나에게 있어야 하고, 나의 가치는 남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감각을 지니려면 우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고요한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말이 많은 곳에선 자기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자리에서는 진짜 생각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고독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고 불필요한 감정의 소용돌이로부터 나를 보호해줍니다. 명예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명예가 없어도, 체면이 없어도 나의 삶이 단단하다면 그 어떤 말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타인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더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그 신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 관계를 맺는 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교성을 넘어선 진짜 성숙함을 갖춘 사람입니다. 체면을 세우기보다는 진심을 지키고, 명예를 쌓기보다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 그것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삶의 시작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너무 예민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쉽게 반응하고 아주 작은 눈빛 하나에도 오해를 품고 가벼운 농담에도 상처를 입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싶어서 감정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 감정을 공격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고민과 고뇌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꾸만 묻게 되고, 세상의 소음보다 내면의 소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민함이 약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이 있는 자의 필연적인 특성입니다. 깊이 있게 본다는 건 그만큼 세상의 어둠까지도 껴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순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예민함이 곧 완벽함을 향한 열망이 되기도 하고 그 열망이 자신을 향한 가혹한 비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책은 점점 더 깊어지고 사소한 실수에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런 감정의 굴레 속에서 사람은 자주 무력감을 느끼고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워집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려 했는데 어느새 자신의 시선에 갇히게 되는 아이러니.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깊이가 커질수록 더 많은 혼란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조차도 사색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진폭이 크다는 건 삶을 더 넓게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인 안정감보다는 내면의 복잡성을 껴안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숙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처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웃으며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삶이 훨씬 가볍다고. 어쩌면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피곤하고, 너무 많은 가능성을 알면 선택이 어렵고, 너무 많은 감정을 느끼면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벼움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단순한 즐거움과 안락함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깊은 물음들. 그리고 그 물음이야말로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물론 그 특권은 종종 고통과 함께 찾아옵니다.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분노하게 되고 사람들의 무심함에 실망하게 되며 자신의 한계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은 모두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성숙해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그러니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은 완벽해지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혹은 세상의 잣대에 부합하기 위해 자신을 고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감정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자주 흔들린다고 해서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는 뜻이고 무뎌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다그치기보다는 그런 자신을 조용히 안아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독 속에서 그 마음의 굴곡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삶이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무얼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처럼 사소한 결정부터 어떤 길을 걸을지, 무엇을 믿을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크고 깊은 선택까지 우리는 매 순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정말 나의 것인지 돌아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타인의 판단을 빌렸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하며 마치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가면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은 점점 퇴화하고 결국 누군가의 말과 권위를 의지해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 정신의 가장 높은 지점은 타인의 말이 아닌 자기 내면에서 비롯된 판단으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한다는 건 단순히 고집을 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에게서 찾고 그 방향이 외롭고
불편하더라도 감당하겠다는 용기입니다. 판단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게가 있고 책임이 따르며 때때로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판단 대신 복종을 선택합니다. 누군가가 이미 해놓은 결정을 따르는 일은 훨씬 덜 피곤하고 덜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은 결코 자신의 삶이 아닙니다. 권위는 매력적인 포장지를 두르고 있습니다. 지식인, 학자, 전문가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은 자주 그 권위를 맹신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검토하지 않고 타인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편리하지만 얕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상황이 바뀌면 방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는 스스로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판단한다는 건 곧 사색의 결과를 삶에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검토하며 때로는 모든 걸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만이 진짜로 사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논쟁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논쟁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들이 꺼내드는 무기는 대부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의 권위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썼다는 식의 말은 결국 자신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판단을 들고 나와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결론인 듯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문제 앞에서도 타인의 말에 의존하게 되고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도 누가 뭐라고 했는지부터 찾게 됩니다. 하지만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해야 하고 그 결정의 무게도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고독한 과정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어떤 권위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말은 참고일 뿐 결정은 스스로의 몫이어야 합니다. 그런 자립적인 판단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사색과 꾸준한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중심이 생겨야 하고 권위 있는 사람의 의견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손에 운명을 맡기게 되고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항상 주저하게 됩니다. 반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배우고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되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의 자립입니다. 아무리 멋진 말이라도, 아무리 이름난 사람의 이야기라도 나의 삶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선택이야말로 진짜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용기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고립된 사고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되 내면의 기준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자신만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피하지 않되 그 시선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의견을 말하고 누구나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생각은 넘쳐나지만 정작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화는 많아졌지만 사색은 줄어들었고 의견은 풍성해졌지만 통찰은 메말랐습니다. 우리는 자주 남의 생각을 인용하면서 스스로 사고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을 따라하는 것과 그 말을 내 안에서 비판적으로 소화해 자기 생각으로 전환하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말수가 적고 결정은 신중하지만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누구의 것도 아닌 자기 삶의 무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타인의 판단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은
결정 앞에서 늘 불안해하고 누군가의 확인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쉽게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사고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누가 대신 탓해주지 않고 결과를 누구 탓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실패해도 조용하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맹신하는 사람들은 자주 논쟁을 즐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기는 언제나 타인의 말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어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 말들 뒤에는 자신의 생각이 없습니다. 마치 낡은 갑옷을 꺼내 입은 전사처럼 그들은 오래된 권위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그런 갑옷은 이미 현실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권위의 그림자는 논리와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은 때로 외롭고 고독 속에 방치된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가장 깊은 사유의 자리이고 자기 존재의 무게를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독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결국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권위의 목소리를 빌립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대부분 살아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이미 사라진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의 시선은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살아있는 타인의 판단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없이 남이 남긴 말만을 모아두고 그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마치 남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몰래 주워 삼키고도 그것이 영양분이라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생각은 노동이 필요합니다. 질문하고 검토하고 반박하며 자신만의 판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과 고독, 용기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판단만이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판단은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중심에 머무르게 합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혼자 있는 시간이 무언가 잘못된 일이라도 되는 듯 일부러 약속을 만들고 무리한 대화를 이어가며 공백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독이란 결코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만한 내면을 지닌 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가장 깊은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어울림이 주는 불편함과 혼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독을 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고독은 도피라고. 하지만 그것은 고독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독은 불편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며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 나의 생각, 나의 감정들. 고요 속에서만 들리는 이 내면의 진동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타인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확인도 필요 없이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피로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자꾸만 나를 부정하고 나의 기준을 포기하며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버릇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삶은 외형적으로는 평범하고 원만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은 점점 텅 비어갑니다. 누구와 있어도 외롭고 무엇을 해도 허전한 감정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고독은 그 끊어진 다리를 다시 잇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이해하려는 순간부터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가장 깊이 위로해주는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집착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잊히기 싫은 불안,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의존,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다는 마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관계를 맺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오가도 가장 깊은 슬픔과 가장 치열한 기쁨은 혼자서 마주해야 합니다. 고독을 회피하는 삶은 그 중요한 순간마다 도망치게 만들고 진짜 감정을 마주할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건 그래서 용기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누구도 없을 때 나를 지키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입니다. 우리는 자주 외로움을 고독과 착각합니다.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고 고독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전자는 결핍에서 시작되지만 후자는 충만에서 비롯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는 건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불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불화를 풀기 위해서라도 고독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사색을 합니다. 삶을 돌아보고 나의 선택을 검토하며 지금의 방향이 맞는지를 묻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외부의 조언보다도 깊은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타인의 의견은 그저 조각일 뿐, 내 삶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고독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집착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으며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고독이 길러주는 가장 아름다운 힘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할 수 있고 혼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내가 누구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과 말에 조각나며 존재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멈출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삶의 문턱에 선 것입니다. 고독은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조용히 마주해 보세요. 고독이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할지도 모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혼자 있으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이 시리즈가 전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교성은 미덕이 아니라 때때로 내면을 소모시키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느라 잃어버린 마음, 권위와 체면이라는 허상을 좇느라 놓쳐버린 본질,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을 걷어냈을 때 비로소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 그 고요함 속에 진짜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혼자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단단해지고 가장 선명해지며 비로소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고요한 여정에 우리가 조용히 동행하겠습니다.